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이번 한 주를 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내용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부 의원 박수를 치네요. 네, 추미애 장관 연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에는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원 차장 일주일 동안 보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오래전에 초선 때부터 뵀던 분인데 예전에 알던 추미애 장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든 공소에서 만나든 상당히 좀 진중하신 편이고 언행을 좀 신중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이번 초선 모임에서는 조금 좀 업되셨다. 본인의 어떤 얘기를 이제 재밌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과격한 발언도 하시고 또 탁자를 치는 행동은 사실 거의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조금 그 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가 윤석열 총장과 어떤 법무부 장관의 어떤 권한 그리고 이 지시에 대한 어떤 불이행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장관의 어떤 정당한 지시를 총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좀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 여론과 좀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도 글을 올렸죠. 이분 껌 좀 씹으시는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장관의 언어 품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데 껌을 좀 씹으신다, 일진이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내세우는 메시지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는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 감찰을 맡기냐는 매우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례 자체가 매우 적었고요.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던가 굉장히 굵직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조금 거시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었고 그마저도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란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말했던 것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감찰할 때 있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부서에서 감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이 감찰권을 넘기느냐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장관이 이 지휘권을 발동하기 시작하면 지금 추 장관 이후에 앞으로라도 또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이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검찰을 다 컨트롤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진중권 전 교수나 또 다른 지식인들이 제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 장관이 말을 조금 같은 여권의 어떤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이 나서 할 수도 있죠. 그 문제보다 우리 사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제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보면은 저는 정치인들의 말에는 모두 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같이 한 발언 중에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 황운하 의원을 지적을 하면서 황운하 의원이 와도 검찰 개혁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번 잘못한 어떤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흘 전에 사실은 대통령이 협력을 해서 개혁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관계기관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포용을 하고 협력을 더 주도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총장을 이렇게 좀 폄훼하는 그런 언사를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잘라먹었다. 또는 2월 달에는 내 명을 거역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검찰의 개혁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경직화시키고 많은 문제점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자고 한 건데 오히려 장관이 이것을 더 부추기는 이런 언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을 오히려 좀 변질시키는, 그리고 이렇게 총장과의 갈등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올지 그걸 좀 판단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도 언급을 조금 해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을 며칠 전에 당부를 했었습니다, 평론가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관의 발언 이유가 무엇이냐, 일각에서는 뭐 대권을 염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와요.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대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의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뭔가 더 큰 걸음을 위해서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요,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리 초선이라 해도 국회의원들의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거든요. 근데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도 높고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밤새 공부해서 질문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선들이 하늘 같은 선배인 추 장관에게 뭐라고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관행은 입법부 소속이다가 행정부로 넘어갔으면 아무리 초선이라도 장관이 이 의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간담회 발언에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 이런 추임새를 넣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추 장관이 워낙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자리인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할지 떠나서 이럴 때 오히려 몸조심을 하고 낮은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일개 장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권과 법조기사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는 만큼 조금 신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의 어떤 진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김관욱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더 대통령의 말을 염두에 두면서 낮은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추미애 장관은 그날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의 핵이 돼버렸습니다. 네.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일 포럼 분위기도 저러면서 약간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나왔고, 네. 또 약간 범야가 네. 한꺼번에 나서면서 네. 이게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이슈를 주도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감청 고소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은 자신 이름이 부고란에만 안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든 그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또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것이 좀 뭐랄까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지지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인들은 어떤 논란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뭐 추 장관이 그걸 의도해서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이 여권 지지층이 그 바라는 것을 앞장서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 검찰총장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약간 저속한 표현을 함으로써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희화화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추 장관에게도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가 지금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말 몇 마디에 검찰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그 언어의 품격이 있네 없네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 장관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그걸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저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개혁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언행을 신중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이제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 같은 당의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좀 편한 자리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공적인 어떤 의식이 인식이 좀 부족한 거다. 저런 단어 자체가. 선배 의원 맞죠? 전 선배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엄격하게 상권 분립이 돼 있고요. 행정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의원들을 대하는 것이 의원들이 사실상 이 장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원들 초선이라고 그러지만 의원들 앞에다 두고
본인이 어떤 뭐 당 대표처럼 뭔가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저렇게 언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뽑아준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초선이지만 그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한 공직 의식을 갖고서 좀 공직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 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게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어떤 다소 수위가 높은 이런 발언들이 정말 사퇴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뭐 의중은 무엇인지, 과연 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 대통령의 의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 장관이 저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뭐 순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 자극을 좀 받은 결과 아닌가. 그래서 검찰총장을 더 몰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은 뭐 결국에는 장관의 어떤 제청을 받고 뭐 이런 도움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대통령의 몫이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인사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최동욱 전 총장의 상황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느냐. 굉장히 부정적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검찰 비개혁 동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76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갖고 있는데 1년이 남은 임기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뭐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할 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사퇴시킬 필요성이 사실은 대통령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이런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비롯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로 참석을 해서 이 검찰의 어떤 이제 기소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이 법률적인 이 지식의 근거에서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이재용 이 부회장에 대한 어떤 이제 수사 중단과 이 불기소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여론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검찰 그리고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에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심의위원회 결과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걸 참고해서 아마 검찰이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안 받아들인 적은 이때까지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이거 뭐 기소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의문인가요? 기소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제 예측이 틀렸던 적도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 정도 이 수사를 이끌어왔고 그 이전에 네. 특검이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었거든요. 물론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비전문가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모두 다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민들의 소리,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과 줄곧 각을 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웅래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등이 오히려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기소해야 된다. 저는 기소할 것이 거의 한 90% 이상 정도 되는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 기소 이후에 이것이 유죄 처분이 나올지 무죄 처분이 나올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억울하게 검찰 수사에서 어떤 핍박을 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유무죄 여부 관측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 2세 같은 오너들을 보호해주라고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재벌이나 정치권들이 악용하게 됐을 때 본인들 수사받을 때 무조건 수사심의위원회 다 띄운다고 하면 뭐 수사 절차나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그러한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취재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 뭐 삼성 경영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수가 사실을 뭐 부재되면은 경영이 쉽지는 않죠. 그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런 상황 논리에 따라서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그거는 우리 법치주의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하는 것이지 그 결정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탄핵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된 그런 뇌물과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되어 온 그런 재판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이 순간에 기소를 안 한다? 이거를 이제 뭐 심의위원회 권고를 받고 그것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기능, 역할을 방기하는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의 재판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 왜냐하면 거기서 법리 다툼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총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치에 대해서는? 다시 거치기를 하나요? 네. 아니, 이게 계속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거치 표명을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검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사실상 검찰의 권한들이죠. 많이 이제 그걸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검찰의 어떤 기존의 그 권한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 안 하고 2년 임기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분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설치해서 곧 이제 법도 통과가 됐고 곧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 개혁은 한 축으로 가는 것이고 검찰 본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게 공공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잘잘못을 다루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재판의 회부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여권은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